한국전쟁 68주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면 엄청난 행사를 벌였을 겁니다. 전쟁의 분단에 기생했던 정치 세력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자유당.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요. 선거 때 북에 총 쏴달라고 요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이거 하나로 버티던 적폐들이 물러가고 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은 한국전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소. 출근길에 빡 돌았습니다. 진짜 빡 돌았습니다. 땡땡일보 이 적폐들 말이에요. 네, 제가 동종업계 비판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습니다만, 네, 가짜뉴스는 아닌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이 보낸 건 동물뼈였다. 유해 넘겨받은 미영 쇼크.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생퀴들 욕먹으니까 제목을 바꿨어요. 90년대 동물뼈 보낸 북한. 유해 넘겨받은 미영 쇼크. 진심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북관계 통일로 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역대급 딴지를 말이에요. 이쯤 되면 막 하는 거죠. 제목 꼬라지 하고는. 좀 옮겨드릴게요.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과거 북한의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무슨 첫 줄부터 연예 기사입니다. 무슨 화제예요. 무슨 화제. 누가요? 누가 동물뼈를 화제로 삼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진짜. 넌 이미 화제를 만들잖아요. 네, 역대급 뻘짓. 마저 좀 옮겨올게요. 북한이 미국과 합의에 따라 미군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다. 북한은 95년까지 미군 유해 200여 구를 미국에 보냈다. 북한은 유해 한 구당 3만 달러의 보상금을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확인 결과 당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0여 구에 불과했다. 송환된 유해 중엔 동물뼈도 섞여 있었다. 송환 과정 중에 동물뼈가 발견되자 1994년 미국 국방부는 보상금을 2천, 3천 달러만 주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은 대부분의 보상금을 북한에 주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에만 동물뼈를 보낸 게 아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영국군 전투기 조종사 데스몬드 힌튼의 유해를 2011년 영국에 송환했다. 그러나 영국 측 유해 감식의 결과 동물뼈로 확인됐다. 미국은 북한의 유해 발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1996년 북미 합동조사단을 꾸려 미국 측 주도로 유해 발굴 공동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후 송환 과정도 순조롭진 않았다. 1998년엔 합동조사단이 미군 유해 2구를 발견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후 과정 협의를 거부해 송환이 지연됐다. 1999년엔 공동조사단이 발굴한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유엔 사령부가 판문점에 갔지만 북한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판문점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군 유해 송환 절차는 북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과거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 당연하죠.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되자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맨 뒤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미국은 미군 전사자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한 나무상자 100개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이송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법의 인류학자를 포함한 미국 측 관계자 2명이 유해 인도를 위해 북한에 파견됐다. 북한이 나무관의 유해를 담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오면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에 유해가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거죠. 과거랑 다를 거라면 은근히 돌려까는 거죠. 네, 과거에는 동물뼈를 줬다고요. 네, 이게 DNA, 유전자 감식,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북이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요즘은 많이들 쓰니까 익숙해 있긴 한데요. 유해 발굴을 할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죠.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저기서 미군이 엄청 많이 죽었어. 그러면 그 동네 한번 쓱 파보고 아, 뼈들이 있긴 하네 하고 포장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역대급 딴지를요.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비판적인 시선, 무조건 못 믿는 태도, 조롱하는 태도, 신뢰하지 못하면 회담이나 대화가 이어가질 못하죠. 협상 상대자들을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북은 남과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킨 편이었어요. 약속을 어긴 건 한국과 미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기사 댓글에요. 역시 촛불 시민들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몇 개만 간추려서 전해드릴게요. 다운표 중앙일보군 기사는 안 읽었다. 진짜 이런 댓글 처음 단다. 기사냐 이게 중앙일보. 중앙일보 기자를 신고합니다. 제목에 동물뼈 보냈다. 내용엔 송환된 유해 중엔 동물뼈도 섞여 있었다. 기술이 부족해서 일부 동물뼈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고 유해 송환하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주라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일보 기자는 이것을 교묘히 편집해서 동물뼈와 돈을 집어넣으니 결국 동물뼈 보내고 돈 보내라는 사기 행각으로 기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정답이죠. 정말 국민 알기를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기레기 기자들 부끄러운지 알기를 제목을 이따위로 쓰니 낚일 수밖에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들을 수밖에 그래서 조중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또 있어요. 기레기 새끼 북이 부검 검사 시스템이 빈약해 혼입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레기 소리 듣는겨 제목만 보고 조중동 중에 하나구나 했다. 미국 사는데 댓글 처음 달아봅니다. 제목 보고 너무 놀라 기사 읽다가 중앙일보는 삼류찌라시가 되어가는군요. 충격을 넘어 슬픔이 밀려오네요. 참 언론이라는 말이 아까운. 댓글이 민심이죠. 그러니까 공작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이요, 매크로. 댓글만 보셔도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잘 오시죠. 다들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한이 보내는 미군 유해 우리가 관을 제공하기로 했죠. 이런 게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소. 이인규라는 검사 출신 적폐놈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놈이죠. 저도 이북식 표현을 빌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죠.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민정수석 조국의 책 대한민국의 고한다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스스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노 대통령에게 항장불살의 기본 예의를 지켜주기는커녕 조리돌림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 내 빨대를 통해 피의 사실을 유포하여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다. 말은 검찰이지만 이인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논두렁식의 사건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됩니다. 모욕을 줬죠. 당시 언론들은 이 시계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대서특필했고 노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라고 해야 옳죠. 지금 안 계시니까요. 피아제 시계는 노건평 씨 쪽을 통해 전달됐지만 권양숙 여사가 받지 않았다. 이에 건평 씨, 그러니까 노 대통령 형님이죠. 건평 씨 측이 당황해하자 권 여사는 논두렁에 버리든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한 건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라고요. 대단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중수부장이죠.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3인방 중 한 명. 다른 두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영창 가 있는 우병우,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홍만표입니다. 이인규 놈은 2017년 8월 출국합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논두렁식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인데요. 출국하면서 자녀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출국 후에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민에 의해서 딱 걸렸죠.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행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무슨 뜬금없는 입장문. 네, 미국에서 그것도요. 보도자료도 아니고 입장문. A4 4장짜리. 요지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했고 나는 모른다인데요. 논두렁식의 최초 보도는 SBS입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 SBS 기자가 검찰에서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죠. 이인규 놈의 입장문을 일일이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국정원에 덮어 씌우는 어서 귀국해서 당장 촛불 민심의 오라를 받기 바랍니다. 입이 더러워지는 느낌입니다. 이인규. 오늘 민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훈장 수여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는 것 같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종필 훈장 추서 반대합니다. 이런 청원도 올라가 있고요. 문정현 신부님의 페이스북 글로 대신할게요. 문정현 신부님은 미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요 평택 대출이에요. 네, 그리고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당시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하시러 제주도에 가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요. 인혁당 사건 때 호송버스 못 나가게 하려고 버스에 들어누웠다가 다리가 깔리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 다리를 절고 계시죠. 박정희의 천천지 왼수. 인혁당 사건을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기도 해요. 외신 기자들을 줄줄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인혁당 사건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네, 박정희의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켜버렸던. 생각해보니 그때 판사놈들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요, 박정희, 타카키 마사오, 네, 그들과 한 시대를 사셨던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수하시는 산 역사, 문정현 신부님이 김종필 훈장 추서 소식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김종필의 사망, 애도한다고 물음표, 김대중을 도왔으니 좋은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아니올시다. 세월이 가니 협잡의 삼김은 모두 사라졌군요. 친일 반민주의 김종필 잘 가시오. 산자들의 큰 몫이 남아있습니다. 유신장당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네, 말 그대로죠. 유신장당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훈장을 줄 일이 아니고요. 적폐를 청산해야죠. 어떻게요? 투표로요. 2020년 자유당을 묻어버리는 그 대의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민소. 김종필의 사망. 김종필 오늘 6월 25일 네, 한국전쟁. 그 세상 그 김종필이 모 월간지와 네,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요. 좀 찾아봤습니다. 김종필이 회고하는 한국전쟁. 다운표. 전쟁은 6월 25일 새벽 4시가 아니야. 실제로는 6월 23일에 터졌지. 이승만이 북진통일 명령하고 백선엽의 친동생인 백인엽 대령이 연대병력으로부터 개성부터 점령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지. 그 전에도 수백 차례 소규모 전투는 있었지만 6월 23일에는 전쟁다운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지. 23일과 24일 우리 국군이 먼저 북침해서 서부전선 38도선을 약 5km를 더 북진하였고 개성도 빼앗기 일보 직전이었지. 당시 나는 6번 상황실에 있었고 시시각각 전선에 무전이 날아들었지. 갑자기 국군이 대규모로 38선을 넘어 북침을 하자 저들도 놀랬나봐. 인민군들이 23일에는 북침한 국군들을 방어하느라 정신없었지. 24일 날 정오부터 인민군 정규군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24일 밤 12시가 되자 이게 6월 25일 새벽 0시죠. 인민군 중화기, 탱크랑 대포, 인민군 중화기들이 38선 각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25일 새벽 2시가 되자 38선에서 경기도권, 강원도권, 38선에서 모든 인민군의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 인터뷰하던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고 인민군이 남침했다고 수십 년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대한 사실을 전 국민 전 세계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김종필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승만 독재 시대였고 그 후 박정희 시대 전두환 노태우가 계속 이어졌지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었군요? 김종필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허 그만하세. 다 지나간 오래된 일일세. 김종필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남겨둬야죠. 김종필이 언급한 날짜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죠. 23일, 24일 그리고 25일 자정입니다. 말 그대로 23일에는 개성을 빼앗으려 국군이 진격을 한 날이죠. 그리고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이 벌어집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심지어 일요일, 또 우리 군들은 다 휴가를 간 상태,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는 공산당들. 사실 전쟁에서 누가 먼저 때렸냐가 뭐가 중요한가요? 네, 세계 2차 대전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미군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전쟁은 북침이니 남침이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죠.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너 죽고 나 사는 일인데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북이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남은 평화로운 비둘기가 됩니다. 저도 방공소년이었어요.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방공운변대회가 열렸고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요. 모자 사생 대회, 엄마랑 이제 그림 그리는 대회 이런 것도 하고
엄마랑 애가 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는 탱크로 인민군 깔아뭉개는 국군을 그렸습니다.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전쟁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미국이 침략을 유도했다는 침략 유도설도 있어요. 중국이 대만 회복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대리전쟁을 벌였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아마 이 부분도 달리 서술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먼저 때렸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만 보면서요, 앞을 보고 가시죠.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책을 써도 모자랄 판이니까요. 대통령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추도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기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국내외 참전 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6.25 전쟁 68주년입니다. 먼저 고귀한 생명을 바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국내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어오신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68년 전 오늘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에 휩싸였습니다. 남북한의 군인은 물론 미국 등 16개국 군인이 유엔군으로 참전했고 중공군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성들도 전후방에서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수많은 남녀 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었고 교포 청년들도 조국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무부대원들은 보급품을 지게에 지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경찰도 군인과 다름없이 함께 싸웠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이나 계속되며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남북한의 민간인과 군인, 유엔군과 중공군 등 46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남북한 백성 1000만 명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내외로 흩어졌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당한 국민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일제의 착취와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신음하던 강토는 전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국민들의 가옥과 아이들의 학교는 물론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 생활터전과 경제체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파괴를 면한 곳은 부산과 그 주변뿐이었습니다. 전선은 낙동강 하류까지 남하였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압록강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남하에 교착에 빠졌습니다. 지루한 공방을 거쳐 지금의 군사 분계선에서 대치하다 정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땅에서 우리의 위대한 국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맨 땅에 집과 공장을 지으며 새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역량을 키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놀라운 발전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정부는 참전용사 여러분을 예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모시겠습니다. 전사자 유해를 찾아 정중히 안치해드리는 일도 북한과 협력하며 서두르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작년 말까지 전쟁의 불안이 감돌던 한반도에 이제는 항구적 평화 정착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이 시동됐습니다. 이런 대전환을 중국, 일본, 러시아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시설 한 곳을 공개리에 폭파했습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미국에 약속했습니다. 미군 유해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상호 비방 방송이 중단됐고 확성기가 철거됐습니다. 장사정 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남북한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8월 하순 금강산에서 재회합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정부는 반드시 살려나가겠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생기더라도 신념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 번영을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평화 노력도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 참전용사부터 신임 임관 장교와 현역 사병들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한치의 소홀함도 생기지 않게 할 것임을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노력을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참전용사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68주기 68주년, 주기 주년. 네, 보통 추념할 때는 주기라고 쓰고 기념할 때는 주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즘 꼭 그런 가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도 했고요. 네. 기념할 만하죠. 한국전쟁. 네. 좀 뉘앙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마 관계 법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귀찮네요. 찾는 게. 68주년 한국전쟁. 네. 기쁜 소식도 들립니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다고 해요. 오늘 26일, 내일이네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철도 도로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연다고요. 철도는 평화의 집,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이죠. 도로는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고요.
발음 어렵다. 산림협력은 아마 나무를 심는 과정일 겁니다. 북이 나무를 많이 베어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나무 많이 심어야 돼요. 이번 달에만 보세요. 제가 허덕허덕할 만하죠. 14일 장성급 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26일 철도도로 산림협력분과 철도도로 산림협력분과 회의. 네. 요즘 공무원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10년 놀다가 바짝 일하려니까 과로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연결되면 일단 물류와 교통길 우리나라가 섬을 벗어나게 되는 셈이어서요. 네, 기대가 꽤 큽니다. 아주 옛날 노래가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네, 노래표 우리나라의 곡인데요. 경의선 타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해드릴게요.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평양 지나 신의주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보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백년 분단의 장벽을 걷고 통일의 새날을 여네 서울에서 만나요 경의선 기차 타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의선 타고 경의선 통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바람 잘 날 없는 6.25가 68주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68주기 위령제를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섬나라 제 고향 제주입니다. 예비검속이라고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주민들을 연행해서 집단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한참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주공항에 묻거나 바다에 던져버렸죠. 약 1000명 규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 학살이 있었고요. 그나마 살아남았던 사람들 2년 뒤 1950년에 예비검속으로 몰려서 또 총살당합니다.
이 사건은요 95년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제주 여행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검색해 보셔도 좋고요. 섣알 오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주도 대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군 탄약고가 있던 곳인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예비검소 광풍이 불어서요. 218명의 청년들이 연행이 됩니다. 1950년 7월 16일 그리고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학살이 진행이 됐어요. 군인들이 거부해서 유족들은 시신을 찾으러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1957년이 돼서야 겨우 유골을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뼈만 남아서요. 시신을 분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랑 팔, 다리 등을 모아서요. 장사를 지냈어요. 유골을 정확히 맞출 수도 없었죠. 네. 팔, 다리 길이는 각각 다른 유골들도 많고요. 누구의 무덤인지 몰라서 누구의 유골인지도 몰라서 퉁치기로 합니다. 이름이 백조일손지묘예요. 백할아버지의 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7월 7석 아침 합동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심지어 이 비석도 한번 뽀겠다가 다시 세웠어요. 누가 뽀겠습니까?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이죠. 누가요? 네, 박정희입니다. 5.16 직후에 뽀개졌어요. 네. 그러고 보니 김종필도 있네요. 네. 이후에 93년에 다시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요. 유족들 중에는 묘를 옮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이요. 네, 의치. 네. 만들어 끼운 이빨이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옮겼는데 빨갱이 소리 듣기 싫어서 이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주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반세기가 넘게 국가 공권력에 시달려왔던 제가 민중의 소리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네, 비슷합니다. 기억과 아픈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한 분이 늘었네요. 네, 61분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는 매일 저녁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팟빵에 대충 300분, 유튜브에 대충 한 1000분에서 4000분 사이 정도일까요? 네. 일일 일가 자유당을 까면 조회수가 확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뭐 그저 그런 네, 그러고 있습니다. 팟빵에요. 네. HJHEE108 쓰시는 제가 이분 소개해드릴 때 108번뇌를 안고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8번뇌가 아니고 10월 8일생이셨네요. 네. 공교롭게도 네. 하필 108. 네. 제가 소시적에 염주 좀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단골 손님 제이님도 유튜브에요. 북한 손님 재밌어요. 맞춤법이 너무 다르네요. 그래도 평화롭게 같이 잘 살면 되죠. 네. 이렇게 소회를 네, 전하셨습니다. 유튜브 팟빵 아무데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구독. 네. 구독. 당분간 수시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 방송은 민중의 소리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뭐 매체라서 별로 입장 낼 일도 없고요. 정 있으면 사설을 쓰면 되거든요. 김종필 사망 관련한 사설이 하나 나갔는데 전해드릴까요? 엄마가 좀 기네요. 네, 쉼 호흡을 하고 네, 제목이요. 국민들이 김종필 무궁화장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민중의 소리. 지난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사망했다.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사망으로 지역주의를 상징하던 이른바 삼김 시대가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김종필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 1926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출생한 김종필은 충남에서 알아주는 갑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가 학창시절 항일운동에 가담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입문한 김대중과 김영삼과는 그 출발부터 달랐다. 김종필은 박정희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고 박정희 독재 정권을 핵심 역할을 하며 적극적인 부역자로 권세를 누렸다. 육사 출신인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였고 현재 국정원의 전신 조직인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수장을 맡았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모두가 알다시피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앞잡이 역할을 했다. 박정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무차별로 체포해 고문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며 정치 공작을 한 것이 중앙정보부였고 이를 진두지휘한 것이 김종필이었다. 중정에서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어진 정치 공작과 인권 유린의 책임이 김종필에게 있다.
또한 박정희 독재 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해 삼선 개헌과 유신헌법 제정에 적극 가담했다. 그야말로 박정희 독재 정권에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김종필은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대통령 특사로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내가 제2의 이완용 소리를 듣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종필의 어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36년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받은 수탈과 억압을 일본 정부로부터 푼돈을 받는 것으로 매듭진 당사자이다. 현재까지 수요 시위를 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가슴에 대목을 박은 자인 것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바로 김종필의 합의 때문이다. 헐값에 보상 청구권을 팔아넘기고 대일 구로 외교라는 치욕의 역사까지 남겼지만 김종필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남기지 않았다. 김종필은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총재를 지내면서 9번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최다선 기록이다. 40년 이상 정치와 공직을 몸에 담으며 국무총리만 6년 반을 넘게 했다. 그가 40년 이상 했다는 정치는 지긋지긋한 지역 정치와 계파 정치였다. 그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표를 쥐고 1인자를 꿈꾸며 한국 정치판에 영향을 끼쳤다. 1992년 대선에서 소위 3당 야합이라 불리는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김영삼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 1997년 대선에서는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대권에 도전했으나 선거 막바지 김대중 후보와 손잡고 DJP-연합을 만들어 후보를 사퇴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함으로써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정권을 탄생시킨 그의 꿈은 내각제 개헌으로 1인자인 총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의 정치 인생을 설명하려면 야합과 처세의 정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그의 정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훈장 무공화장 추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을 앞세워 정치를 시작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고열로 호의호식한 자가 아닌가. 이런 인물을 미화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여론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린 김종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김종필에 대한 훈장 추서를 취소해달라는 청원 서명이 이틀 만에 60만을 돌파한 것도 이러한 정서를 반영한 결과 아니겠는가. 현 정부의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민소. 자유당이 조용해서 말이죠. 요즘 비대위 구성하는데 여념이 없죠. 자유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 절차가 참 까다로워요. 안상수 자유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안상수가 2명 있어요.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로 연평도에 포탄 떨어졌을 때 보온병 집어들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던 보은상수가 있고요. 또 인천시장 당시에 인천의 부채를 2배로 만든 최고의 실력자 인천시장 안상수가 있습니다. 후자예요, 후자. 연관검색어는 안상수 부채. 안상수가 인천시장에 취임한 건 2002년입니다. 당시 부채는 6,462억이었어요. 제일 기억해두세요. 2002년에 6,462억. 그리고 2010년이 되자 안상수가 인천시장을 물러나는데요. 부채는 무려 9조 8천억이 넘습니다. 네, 부채 상수. 일단 자유당 중간 개투로 등판했는데요. 네, 망해라 자유당 조짐이 보이죠. 네, 준비위원장은 혁신비대위원장을 인선하면 역할이 끝납니다.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러던가 말던가 강 건너 불구경 하시고요. 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네, 우리 할 일은 뭐다? 네, 우리 강산 푸르게 2020년 총선에서 빨간색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네, 오늘 민소. 1일 일가 가야죠. 네, 자유당. 제목이 부검도 필요 없는 판의 수술 물음표입니다. 내용이 재밌어요. 전해드릴게요. 부검도 필요 없는 판의 수술. 재벌은 개 못 준다더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실로 해괴한 희비극을 연출에 대해 만인의 조소를 모으고 있다. 좀 재미있긴 해요. 요즘 그죠? 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들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하기사 남조선 각계에서는 보수는 죽었다. 관을 기다리는 송장무리. 이런 거 참, 이런 찰진 표현. 관을 기다리는 송장무리. 장례차를 주문한 초상집. 장례차를 주문한 초상집.
이라고 야유조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이게 북에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네. 이렇게 민심으로부터 송장 취급을 받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황당무계한 수술을 떠들고 있으니 돌미륵도 앙천대소할 일이라 하겠다. 돌부처가 웃는다는 표현이죠. 이분은 한자를 많이 쓰시네요.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 서로 물어뜯는 개싸움을 벌이다 못해 그 무슨 혁신 방안 문제를 놓고 전원을 수술대 위에 올리겠다고 고화되는가 하면 고강도 쇄신안이라는 것을 발표하며 옥신각신 해대고 있다. 물론 니전투구, 네. 이전투구를 니전투구라고 하네요. 네. 니전투구는 보수패당의 근성이고 악습이니 충분한 이해가 간다만 송장도 수술하겠다니 그야말로 적폐 세력만이 연출할 수 있는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 참 어떻게 이렇게 찰지게 깝니까? 지금 민심은 물론 보수패당들 속에서조차 자유한국당이라는 배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이므로 다시 건진다고 해도 쓸모가 없다. 이번 기회에 당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판이다. 그렇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이미 죽은 송장이나 같다. 더욱이 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 부검도 필요 없으니 민심의 요구대로 장례차와 관이나 곱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주옥같지요. 1일 1가 원래는 1일 1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1일 2가 가보겠습니다. 까마귀가 학이 되랴. 요즘 지방자치제 선거에서의 대참패로 초상집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에서 해괴한 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보수의 신화가 깨졌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반성문을 낸다,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하며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렸다.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 중앙당 해체니 혁신 방안이니 하며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가관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가 서민과 함께하는 사회개혁정당, 평화가 함께 가는 안보정당을 표방하며 그럴듯한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 것이다. 지금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순대도 고지 듣지 않는 판인데 또다시 그 무슨 사죄요 혁신이요 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그야말로 까마귀가 학이 되겠다는 소리나 다를 바 없다. 네. 까마귀가 학이 되겠다는 소리. 네, 까마귀가 학이 되겠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동족 대결에 미쳐 날뛰는 천하 역정무리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역사적인 판문점 순회상봉과 4.27 선언 발표로 온 남녘당이 환희와 격정으로 들끓고 있을 때에도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위장평화쇼라고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다.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거스르는 온갖 못된 짓만 일삼아온 보수패당이기에 결국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민심의 버림을 받은 보수 패거리들은 북남 관계를 파괴하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그 엄청난 죄악부터 반성하고 역사 무대에서 하루빨리 물러났어야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그 무슨 평화니 하는 따위의 미사요구를 늘어놓으며 수습과 재건을 떠들고 있으니 어찌 민심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도 황골 탈퇴, 쇄신도약, 과거 결별 등을 입에 올렸지만 결국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전보다 동족 대결의 썩은 체질과 본색은 더 추악해졌을 따름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보수패당의 추태를 두고 뜬소리만 꽉 들어찬 반성문, 신용에 불과한 사과문,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등으로 비난 조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지금 자유당은 남조선 인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자진 해산하는 것뿐이다. 이 문장 좋습니다.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을 자진 해산하는 것뿐이다. 오늘 민소. 오랜만에 재미있는 영상물이 하나 나왔어요. 네, 오디오만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좀 자뻑인 내용이 담겨있긴 합니다. 북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요. 네, 전해드려 볼게요. 무슨 북은 무슨 공정함이나 팩트, 객관 보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빱니다. 시종일관 끝까지 빨아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중간에 조중동 보수 언론 등등이 언급되는 건 꽤 신선했어요. 그나저나 이게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오늘이 25일인데요. 네. 확실히 시계는 북이 우리보다 느린 것 같아요. 북이 다이나믹 코리아 시스템에 편입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장관 세월 초미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 온 조미 사이의 극단적인 적대 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利益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금세기 최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순회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반향을 통해 싱가포르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지니신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탁월한 용도력의 과시로 되었다는 데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역사상 첫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어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시는 역사적 화폭을 목격한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는 놀라움과 경탄의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사적인 첫 조미 순회 상봉과 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해 마련된 세계적 만남,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데서 일대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 장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 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세계사적 사변이라는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문화방송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언론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상봉하시고 악수를 나누시는 영상 사진 문헌을 정중히 모시고 김정은 위원장의 천철 위인상에 트럼프가 완전히 매혹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조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자 트럼프는 그에 적극 수긍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렸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까지도 트럼프가 세계 어느 정상을 만나서도 쓰지 않던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예상 밖의 발언까지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언행과 환한 미소, 재치 있는 농담,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접한 트럼프가 환상적인 회담이었다는 고백을 쏟아냈다. 트럼프가 산책 도중 관례를 깨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급 비밀인 대통령 전용차의 내부를 보여주고 공동 성명 서명식 이후에는 위대한 인격을 갖춘 뛰어나고 훌륭한 협상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조국을 매우 사랑하는 지도자와 같은 폭풍 칭찬을 쏟아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닌 권위에 대한 공감의 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남조선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싱가포르 조미 순회 회담을 통해 세계적인 지도자로 공인되시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남조선의 정치인들은 물론 대학 교수들과 정세 분석 전문가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때로부터 세기의 만남을 결속하고 떠나는 2박 3일 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장면들을 통해 그에게서 지니신 탁월한 영도력과 세계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뚜렷이 목격하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화국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배치된 카펠라 호텔에서 12초 동안 트럼프와 손을 맞잡은 것은 70년간의 냉전의 벽을 허문 짧지만 거대한 악수, 세기의 악수로 역사에 알아 새겨졌다고 일차게 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시어 역사상 첫 조미 순회 회담을 진행하시고 공동 성명을 채택하신 것과 관련하여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거대한 정치적 진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지금까지도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트럼프와 처음으로 상봉하시고 악수를 나누신 때로부터 회담의 전 과정을 수록한 영상 사진 문헌들과 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관련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위인상에 대하여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워싱턴 타임스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과 영국 BBC 방송, 파이낸셜 타임스, 스위스 신문 너희의 쭈리헤르 짜이퉁, 중국의 CCTV와 봉황TV, 신화통신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은 한결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체류는 짧았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출한 외교 실력이 그대로 과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가 정중히 악수를 청하고 국제관례상 상속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양보해주고 거듭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정말 놀랍다.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2018년 세계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자신감에 넘쳐있는 젊은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5시간이라는 짧은 만남을 통해 70여 년간의 북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모습은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여는 강력한 지도자의 위상을 과시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의 담판을 통해 현대 외교사의 거물급 정치인으로 합리적이고 세련된 지도자로 2018년 세계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적 지도자로 부상하였다고 하면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리해안의 예지와 출중한 정치 실력으로 민족과 시대의 앞길을 이뤄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탁월한 용도력에 대한 온교례와 세계 인류의 담없는 격찬과 칭송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이끄신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이시야말로 전 세계가 경탄하여 맞이하는 세계적인 정치원로 불세출의 위인이십니다. 진정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이번 싱가포르 조미순의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 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역사적 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것도 전해드려 볼게요. 제목은 신통하다 리명박근혜입니다. 조롱의 느낌이 팍팍 묻어나는 민심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처박힐 운명도 신통하다. 짧은 샘플 준비했습니다. 지금 남조선 한간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신통하다 이명박근혜.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로 구속된 이명박과 박근혜가 재판 과정에서 제놈들의 죄악을 전면 부정하며 계속 뻔뻔하게 놀아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이명박 역도는 지난 4일 마지못해 끌려나온 재판장에서 내가 땅을 살 데가 없어서 그것을 사겠는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뻗쳐댔으며 제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는 소리를 하며 더 이상 법정에 서 있지 못하겠다고 생옥질을 부렸습니다. 박근혜 역도 역시 지난 8일에 열린 재판에 낯짝도 들이밀지 않고 변호사를 내세워 자기의 죄행에 대해 강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제놈들의 범죄 행위를 한사코 부정에 나서며 철면피하게 놀아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망동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니 한간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줄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촛불 민심을 우롱하는 이런 인간 추물들은 가차없이 엄벌해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두고 남조선 인민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민심의 심판을 받고 지역에 처박힐 운명도 신통하다 이명박근혜. 그래서 촛불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가 놀라는 촛불 집회 아닙니까? 모여서 촛불 들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라 쓰고 사기범이라고 읽는 이명박근혜 영창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뉴스들, 이제 축구만 잘하면 되는데요. 네. 축구만 잘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을 하지 말죠. 임종석 비서실장도 글을 썼어요. 비전문가의 기대. 페이스북 글인데요. 남은 독일전에서는 우리 선수들에게 근성과 투지의 축구를 강요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죽기 살기로 육탄방어, 정광석화 같은 역습을 통해 반드시 이기라고 하지 말자. 못 이겨요. 네, 못 이깁니다. 그냥 마음껏 즐기라고 해주자.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의 작전을 쓰기보다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게 해주자.
체력이 좋은 전반의 수비가 좀 허술해지더라도 과감하게 포백 라인을 끌어올리며 중원에서 경쟁하고 손흥민에게 더 많은 슛을 날리는 경기를 보고 싶다. 저도요. 수비 위주로 전반에 철저히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후반 중반부터 체력이 떨어질 때 역습을 통해 골을 기록하고 남은 시간 버텨서 1대0으로 이길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술 같은 주문은 참 마음에 안 든다. 어느 광고의 차범근 감독 주문처럼 뒤집어버려라고 해주자. 그냥 즐겁게 놀게 해주자. 더 이상 예쁜 우리 선수들을 죄인 만들지 말자. 그리고 객관적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자. 감독이 소신대로 선수를 선발해서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며 신바람나게 4년 내내 손발을 맞추도록 맡겨보자.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하긴 저도 어릴 때 욕하면서 봤습니다. 눈높이가 2002년 월드컵 4강에 가 있으니 그럴만도 하죠. 이럴 거면 축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4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의 뚜껑이 열렸다 닫힙니다. 네, 이런 스포츠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오늘 민소. 장마예보가 있어요.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죠? 정선. 네, 가리왕산. 평창올림픽 하면서 스키장으로 썼던 곳이요. 네. 좀 걱정스럽네요. 네. 시한부 산사태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네. 아직 복구는 시작도 못했는데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대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